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 일부 복구에 따라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등 상당수 민원 업무는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은 수기로 처리해야 돼 민원인들이 창구로 몰려 시간이 더 걸리는 등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28일 새벽 3시쯤 군산시 소룡동 주택가에서 같이 놀자며 11살 여자아이의 어깨를 잡아 끌다 거절당하자 달아났습니다. 피해 아동은 편의점으로 들어가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으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붙잡았습니다. 복싱의 전설로 알려진 군산체육관에 대해 등록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배출된 선수가 15,000명이 넘고 챔피언도 10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한국 복싱의 전성기를 함께한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 일부 복구에 따라 우려했던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부24와 우체국 금융 등 상당수 민원 업무는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민원은 수기로 처리해야 돼 민원인들이 창구로 몰려 시간이 더 걸리는 등 혼잡을 이루었습니다. 익산행정복지센터 앞 무인민원 발급기. 주말 내내 멈췄던 발급기가 오늘 오전부터 다시 작동하며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체국도 대부분 업무 정상화를 알렸습니다. 금융은 어제 저녁 9시부로 재개했고요. 우편은 오늘 9시 기준으로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착불소포와 신선식품, 안심소포는 여전히 접수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은 남아 있습니다.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오늘 오후 3시 기준 62개 시스템이 복구됐습니다. 정부 24의 일부 민원과 우체국 업무가 가능해졌지만 국민신문고와 나라장터, 복지로 등 주요 서비스는 여전히 먹통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창구에서는 온라인 대신 수기로 접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가능하지만 처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긴급 대응팀을 꾸려 수기 접수와 팩스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다음 달 2일까지 면제했습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안 됐었는데 오전에 이제 무임료 밝기도 이제 정상 가동하고요. 그 부분 이제 신청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 하늘 자동차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것도 이제 수기로 이제 가능하고요. 군산시도 민원 전담 지원반을 가동했습니다. 민원을 직접 접수해 관련 부서로 이송하고 있으며 처리 부서 시스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상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민원은 유선 전화로 접수받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 이후 처리 부서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으면 민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여전합니다.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안 되고 있어서 120번 생활민원 유선으로 민원 접수도 받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는 화재로 전소된 전산실 시스템은 복구에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석을 앞둔 만큼 당분간 행정 서비스 불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국 23개 균형발전 사업 가운데 새만금 공항만 유일하게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모두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기본 계획이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오는 11월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새만금 공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 사업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석유, 화학, 철강, 조선업 등 남부권 전통 산업의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2차 전지, 청정수소를 축으로 한 남부산업벨트 재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새만금 아리배 국가산단과 2차전지 특화단지, 청정수소 산업화는 전북이 직접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도는 이를 계기로 행정 역량을 집중해 산업 기반이 취약했던 서남권을 새 성장축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주대학교와 호원대학교 연합이 결국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지난 5월 예비 지정한 18개 모델 25개 대학 가운데 전주대와 호원대 연합 등을 제외한 7개 모델 9개 대학을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했습니다. 전주대는 신청 단계에서 교내 스타센터를 전북도에 기부 체납하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지만 학교 법인이사회에서 정관 개정을 반대해 총장이 사퇴하는 등 내홍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최종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내부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나바위 성당 성지 문화체험관이 착공됐습니다. 전주교구 나바위 성당은 연면적 2,000여 제곱미터의 지상 2층 건물로 지어 내부엔 전시관과 디지털 체험관, 방문객 센터 등이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등 100억 원이 투입돼 내년 11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나바위 성지는 한국인 최초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1845년 조선에 입국해 첫 발을 내디딘 곳으로 익산 성지순례지 중 한 곳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10개월 만에 전북 수출 상대국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8% 감소한 4억 9,162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중국 수출이 9,15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미국 수출은 9,049만 달러에 그쳐 2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구리제품 관세 부과와 7일부터 시행된 국별 상호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군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관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입니다. 이들에게는 매월 내국인 아동 기본 보육료의 절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앞서 군산시의회에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이 마련돼 지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익산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에 4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몰렸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26일 등 두 차례 진행된 페스티벌에 전국에서 3만 8,800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페스티벌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다 중단된 비밀 실험이 되살아나는 설정 속에 홀로그램이 접목되면서 몰입형 공포 체험을 선사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달 초 군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아동을 유인하려다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군산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소룡동의 한 주택가. 새벽길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지난 28일 새벽 3시쯤. 20대 A씨는 초등학생인 11살 B양에게 같이 눕자며 어깨를 만지고 끌고 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곧바로 주변 편의점에 들어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A씨의 주거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 생각 없이 그랬다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하려 한 행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 유인 사건은 모두 248건 가운데 15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노인 학대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경찰청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신고는 2020년 133건에서 지난해에는 32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350건이 신고돼 이미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노인학대 가해자로는 절반가량이 배우자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흑도에서 선박이 좌초돼 해경이 8명을 구조했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새벽 5시쯤 군산 옥도면 흑도에서 72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해경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물에 잠긴 바위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군산대와 전북대 등 건물이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문수 의원에 따르면 군산대는 30개 건물 가운데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받지 못한 채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대는 91개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가운데 62개 건물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올해 말까지 위험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뒤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군산시가 추석 연휴 응급진료 체계를 운영합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10월 3일부터 일주일간 시민과 귀향객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22개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합니다. 또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이 운영됩니다. 복싱의 전설로 알려진 군산체육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배출된 선수가 15,000명이 넘고 챔피언도 10명이 넘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복싱의 전성기를 함께한 전설 같은 공간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명동의 근대 건축물인 군산 복싱체육관. 전국적으로 2곳뿐인 반원형 경납고 지붕이 인근 근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룹니다. 60년대 낡고 투박한 간판 글씨와 벽면을 가득 메운 흑백 사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은 사각린과 샌드백은 수많은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서려 있습니다. 일대 관장인 김환수 씨가 1966년 대한민국 체육지도상을 받으면서 상금 30만 원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절에 또 생활을 했고 여기 추억 있는 체육관이고 또 아버지의 혼이 담겨 있는 그런 체육관이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보존하고. 지난 60년 동안 체육관을 거쳐간 선수는 15,000여 명. 아시아게임 등 국제대회 챔피언만 13명이고 전국 복싱대회에서도 300명이 넘는 입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문을 닫은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금은 한국 복싱의 전성기를 함께한 전설 같은 공간이 됐습니다. 도전과 역경의 상징이 되면서 최근 3년 동안 찍은 영화와 드라마도 10편이 넘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오랜 세월에 천장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체육관을 근대 역사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2개 남아있는 근대 복싱관으로 그걸 없애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영화 촬영, 넷플릭스 이것도 꾸준히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군산이 근대 문화 도시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군산시는 어떠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걸 관리를 해서 후세들에게 그런 역사성도 좀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는 소유주 동의 절차와 용역을 통해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서들의 피와 땀이 서린 복싱체육관, 군산문화유산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 추석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25만 원대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조사 자료를 보면 평균 비용은 25만 6,272원입니다. 지난해보다 4.6%가 줄었습니다. 업계별로 보면 전통시장이 20만 1,879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중소형마트 23만 204원, 대형마트 24만 5,424원,
백화점 42만 2,918원 순입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제수용 농산물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수용 농산물 13개 품목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463개 항목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사된 품목은 파와 고추, 대추, 사과 등 제수용으로 주로 쓰이는 농산물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 오늘 착공됐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115억 원을 들여 내년 연말까지 준공될 예정인데요.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햄버거 패티와 꽈바로우, 프라이드 등 10여 가지의 메뉴. 겉으로 보기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육류 음식입니다. 하지만 재료가 전혀 다릅니다. 이 음식들은 대두 등 식물성 재료가 사용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착공됐습니다.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돼 115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연구시설입니다. 이 센터는 내년 연말에 준공되며 식품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추출 장비와 압출성형 장비 등 전문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또 원천 기술 확보와 시제품 개발, 기술 실증 등을 지원하고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소재 연구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푸드테크 도시 익산에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핵심 거점이 생깁니다. 기업 혁신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농업과 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새로운 먹거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식물성 대체식품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시장은 2017년 이후 연평균 15%로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 규모는 2,80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식물성 대체식품을 꼽았고 익산시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효과적인 시장 공략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에 새로운 R&D 기술을 입히는 것이 푸드테크입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식품 산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첨단 산업으로 가기 위한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접목되는 푸드테크 산업 중 하나인 식물성 대체식품. 핵심 인프라인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익산 식품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뉴스입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반대하는 도내 상인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입점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코스트코 익산 입점 저지 비상대책위는 익산 왕궁에 코스트코가 들어서면 익산시의 주장과 달리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도내 소상공인의 절반 이상은 연매출 5천만 원을 넘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라며 코스트코 입점으로 인해 고사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는 정헌율 익산시장은 입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산 시의원들이 역전 종합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오늘 역전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구입한 물품은 신광모자원에 전달했습니다. 또 건어물과 채소 등을 직접 구입한 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격려했습니다. 김우민 의장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면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산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10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북부시장과 익산시장, 서동시장 등 세 곳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북부시장과 익산시장, 남부시장, 구시장 등 4곳은 수산물을 구입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와 완주가 행정통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주와 김제를 행정통합하자는 주장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전주 김제시민연합은 29일 도의회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이 직면한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선 전주 김제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통을 앞둔 새만금 고속도로와 연계해 전북 행정의 중심축을 강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주와 김제 지역 시민 5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며 앞으로 통합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115만여 명이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을 마쳤습니다. 이는 전체 지급금의 71%인 1,151억 원 규모입니다. 신청 방식으로는 신용, 체크카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2차 소비 쿠폰 신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됩니다. 도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추석 가족 식사비가 지급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도내 저소득층 학생만 7,600여 명에게 가족과 함께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도록 1인당 4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설 명절과 생일 축하 지원금도 지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학교나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교육급여 대상 학생의 수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 이하정, 이리영 등 초 6학년 학생이 전국 손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국 274개 도서관이 참여했습니다. 익산 모현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서관 이용 학생과 여름방학 독서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아 3건을 추천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하정 학생이 쓴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군산시의회가 시민소통 확대를 위해 카카오톡 채널 추가 이벤트를 엽니다. 시의회는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주 동안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방법은 시의회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화면을 캡처한 뒤 채팅창에 자동 출력되는 이벤트 인증 제출을 클릭해 네이버 폼 서식을 완성시켜 제출하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16일 시의회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게시되며 당첨자는 만원권 상당으로 기프티콘을 100명에게 증정합니다. 올해 익산 시민대상 수상자들이 선정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체육대상 정기원, 사회봉사대상 김선남, 효행대상 손명옥, 친환경대상 김공헌, 농업대상 김태준, 교육대상 이대혁 씨 등 6명입니다. 익산시민대상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주어지며 시상식은 10월 3일 익산시민의 날 행사에서 이뤄집니다. 익산시민역사기록관에서 추석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0월 12일까지 운영되며 고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옛 시절 정취를 떠올릴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기록 우체통에 가족에게 전달하고픈 엽서를 넣으면 새해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대가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가 운영되고 기록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면 올해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여성들의 자기방어 능력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안심귀가 호신술 교육을 추진합니다. 해당 교육은 시민경찰봉사협의회가 위탁 운영하며 11월 말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어양동에 있는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군산시가 월명 실내체육관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노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경로 효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도내도 대체로 맑고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익산은 맑고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4도까지 오르겠으며 해상은 맑고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